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부자의 그릇,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그릇. 핵심 단어는 이제 그릇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릇이라고 하면 커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그릇을 키워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 맞는 그릇이 무엇인가,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그릇, 아직 키워지지 않는 그런 그릇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무조건 돈을 쓸어 담아야겠다, 이런 탐욕을 부리다 보면 크나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 책은 우화 형식으로 돼 있어요. 스토리 형식이고 짧고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그 속에 나온 스토리가 바로 자신의 그릇. 처음에 그릇에 돈을 잘 채우게 돼요. 사업을 해가지고 막 재밌고 보람도 있고 돈도 잘 벌게 되는데, 자신의 그릇에 맞지 않는 그런 욕심을 부리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돈의 그릇,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인생의 파국을 부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 책에 나온 몇 가지 사항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니까 예전에 그 김승우 회장의 5가지 돈의 속성, 그 부분이 다시 떠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관리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이런 개념이죠. 우리는 그냥 돈 그 하나로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고, 돈에 관련된 행동도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행동이라고, 그냥 버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돈은 버는 것과 그리고 번 돈을 관리하는 것,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책 속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미국의 스포츠 스타 10명 중 6명이 은퇴 후에 파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우리 언스크립티드 부의 추월 차선의 이제 2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책을 읽을 때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이죠.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도 은퇴 후에 파산을 할 수 있을까? 의아한 거예요. 팝스타들, 연예계 종사자들, 그런 경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개념이 부족한 거죠. 돈을 버는 것과 관리하는 것은 다른 것이고, 그리고 벌었던 습관이 있으니까 은퇴 후에도 내가 어떤 행위만 하게 되면 또 젊은 시절처럼 벌 거야. 투자 같은 것도 아주 잘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의 그 각본대로 과소비하면서 망가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하나의 각본이 되는 거예요. 스크립티드. 그래서 언스크립티드는 각본대로 그런 소비하면서 망가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그래서 언스크립티드인데, 우리는 언스크립티드가 되어야 되겠죠. 흥청망청 돈을 벌고 언젠가는 또 그 돈을 다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없이 계속 지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맞이하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재정 전략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수입 내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그릇 내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관리하는 것, 그것이 일단 인생에서 가장 필수적인 돈에 대한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승우 회장의 이제 5가지 돈의 속성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라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속성은 돈은 중력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 돈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중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검소하게 살면서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력을 만들어야지 거기서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막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그랬다가는 평생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파국도 많이 있잖아요. 돈이 돈을 끌어오고, 중력이라는 건 별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세지잖아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세지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 그리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배수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2, 4, 8, 16, 3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 그리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던 도전을 하던 이런 것들 다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초기에는 더디고 결과도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게 어느 정도 중력이 형성되면 쫙쫙 짧은 시간 안에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돈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에 대해서 대입을 해보죠. 부모는 자기 아이가 남한테 뭐 시달리거나 남이 우리 아이를 막 함부로 대하고 이런 거 당연히 싫어하겠죠.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 돈, 큰 돈은 아이 돈, 작은 돈이 하찮게 여겨지는 걸 싫어하고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돈을 소중히 여겨야지 큰 돈도 들어오게 된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돈은 자기를 알아주는 일을 위해서 다가온다는 거야. 우리 선비가 자기를 알아주는 일을 위해서 뭐 목숨을 바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돈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다가온다. 세 번째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힘이 세다. 급여 같은 거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죠. 네 번째, 고생해서 번 돈은 힘이 세다. 그렇죠. 우리가 고생해서 번 돈은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뭐 주식 같은 거 해서 하루아침에 막 뻥튀기 돼가지고 돈을 번다, 되게 하찮게 생각하게 되겠죠. 힘이 약해지는 거고, 그걸 또 관리하는 것, 실수를 또 많이 하게 되는 뭐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와 같아야지만 돈은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일단 돈을 빌렸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건 갚아야죠. 그런데 하찮게 여기고 갚지 않고, 갚으라고 하면은 오히려 역정을 내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남의 돈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와 같아야지만 돈은 다가오게 된다. 일종의 신용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5가지 법칙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돈은 신용이다. 우리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보면, 사피엔스가 이렇게 지구에서 최고의 존재가 된 것은 허구를 믿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허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건국 신화부터 시작해서 뭐 민족이라는 이런 개념도 일종의 허구가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믿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을 또 허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사실 허구죠. 돈 자체가, 이 종이 쪼가리 자체가 그 자체로 막 가치를 갖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가 보증을 해주면서 서로 그걸 믿는 거죠. 그러면 과연 돈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신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신용의 힘을 알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 한다. 돈은 남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뭐 본인이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신용이 커다란 돈을 낳고, 그러므로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의 크기도 자연히 커지게 된다는 거죠. 아까 돈의 속성 5번하고 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신용을 지키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돈과 가정의 조화.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면 일과 가정의 균형,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그 직물적인 느낌, 그러니까 돈과 가정의 조화, 이렇게 한번 타이틀을 달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요소란 말이에요. 특히나 이 물질적 안전, 이런 삶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돈을 소중히 다루고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이 책의 그 주인공이 돈을 열심히 벌어요. 그 주먹밥집을 하면서. 근데 가정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또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데, 이렇게 헌신적인데 뭘 더 요구하는가, 이렇게 또 불만이 쌓이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가족과 멀어지고 아내와 이혼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여튼 뭐 우하니까 나중에는 뭐 어떤 도움에 의해서 다시 이제 가정을 되찾게 되는데, 여튼 우리 가정은 뭐죠? 돈은 물질적 삶을 보장하는 건데, 가정은 인생의 모든 것을 보장하는 안전기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보다 훨씬 힘이 센 거예요. 가정은 그 안에서 서로 물질적인 안전을 서로 보장해 줄 수 있고, 이 세상에 내가 아무런 친구가 없다 하더라도 가족은 그 자체로 또 프렌드가 되는 것이죠. 심리적 안전기지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돌봐줄 수 있는 이런 상호 연대, 뭐 사회적 연대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가정 내에서 연대의 그 최고 수준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물론 중요하지만 가정과 가족은 인생 모든 것의 안전기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돈만 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더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항상 조화롭게,
회사 일 하듯이 내가 자녀와 함께 대화하고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똑같이 일로서 균형 있게 조화롭게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과 가정의 조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